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자,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시면서 또 세법은 요번에 낯선 지문들이, 낯선 문제, 그동안 자주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부분에서 최근에 출제 안 됐던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고 문제가 그래서 당하고 그랬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나머지 문제들은 또 우리가 많이 배운 것들, 또 그런 것들이 또 출제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수험생 여러분들이 체감하기에 난이도가 낯선 그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 이렇게 느꼈을 그런 문제였고요. 전반적으로 지문이 좀 만만치 않았죠. 자, 그래서 세법이 좀 어려웠다 이렇게 느꼈을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번에 보면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냐면 조세 총론에서는요. 조세 총론에서 원래 시험 문제가 한 두 문제 정도 출제되죠. 한두 문제. 그런데 이번에 세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많이 출제가 됐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지방세에서 우리 취득세를 보면 취득세에서 이제 세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등록면허세에서 한 문제 나오고 재산세에서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가 그동안 이제 출제 됐던 여태까지 예문과 같은 문제 출제 문항수였고요. 그 다음에 국세에서 보시면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에서 한 문제가 출제됐고, 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소득세에서 이제 우리가 소득세에서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양도소득세 문제가 이번에 또 자주 출제 안 됐던, 최근에 출제 안 됐던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바람에 이게 이제 좀 어렵게 여러분들이 느꼈을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자 보시면은 다음으로 이제 해설 강의를 여러분도 드리는데 문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이제 31회 시험 대비해서 이제 보시는 분들은 자 여러분들 한번 처음에 세법은 종합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처음 초심자가 해설 강의를 듣기에는,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보시고요. 특히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 고생 많으셨고, 자 문제 다시 한번 여러분 차분하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요, 먼저 25번 문제인데 국내 소재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우리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있잖아요. 부동산 취득할 때, 또 보유할 때, 양도할 때 내는 세금, 요거는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농어촌 특별세는 농부 아저씨요. 그래서 저랑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이렇게 배웠죠. 농부 아저씨. 취득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는 농부 아저씨는 취득 보양도 다 끼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농특세는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된 그런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부가 되는 그런 세금이었죠. 양도시에는 부과되지 않고 취득과 보유에만.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보유시에 이렇게 부과되는 그런 세금들이죠. 자, 우리가 지방소득세는 부동산 보유와, 자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얘는 항상 재산세 친구라는 걸 기억하셔야죠. 재산세 친구 누구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얘는 자 재산세 따라가요. 그래서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죠. 그래서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 관리할 목적으로 특정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보유시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네 개 모두 자 부동산 얘네들 자 취득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이 전부 다 네 개가 다 보유시에 부과될 수 있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시면 2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우리 권리구제 부분에서는 또 시험에 또 한 번 또 안 나오다가 또 한 번 우리가 권리구제에서 23회 시험 때 나오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왔고, 또 안 나오다가 최근에 또 안 나오다가 이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 보시면요, 나머지 분들, 자, 어떤 2번 지문은 이미 기출됐던 지문이고요. 4번 지문도 여러분들이 권리구제에 관해서 깊게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았던 건데, 일단 3번을 보시면 우리가 지방세에 관한 불복 청구인은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다는데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은 바로 그냥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방세에서는요, 그래서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 이게 틀렸습니다.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낯선 지문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당황했을 그런 내용이지만 그래도 정답은 잘 보시면 대충 여러분들이 요건 것 같다 이렇게 골랐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문제를 보시면 27번 문제입니다. 우리 29회 시험 때 우리 29회 시험 때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에서 문제가 이제 나왔잖아요. 자, 독립화 문제로 나왔는데 올해 또 이렇게 또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여러분들 보시니까 법정 기일 전에 우리 조세 채권과 저당권, 질권 등이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사의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을 우리가 법정 기일이라고 하죠. 자, 그럴 때 법정 기일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일,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는 납세 고지서 발송일을 우리가 법정 기일이라고 합니다. 이 법정 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등기상 증명서에 따라서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 금액 중에서 국세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부과되는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다음에 국세 지방세 중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해서 징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됐든 후에 설정됐든 우리가 흔히 당해세라고 하죠. 그래서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들은 항상 피담보 채권보다 어떻게 합니까? 우선해서 징수가 됩니다. 자, 그럴 때 항상 그 우선하는 그 당해세들,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이 어떤 거냐 그러면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예들을 많이 봤잖아요. 재산세, 그 다음에 층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예요. 지방교육세. 그래서 재산세 부가세일 때만이요. 재산세 부가세일 때. 자, 지방교육세. 또는 자동차세도 있는데 제가 생략한다고 그랬죠, 항상.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얘네들은 항상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그 재산 보유하는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이죠. 그래서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로서 항상 설정일자 관계없이 저당권 등이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보다 항상 우선해서 징수되는 세금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종합부동산세,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죠. 자, 그 다음에 취득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아니에요. 취득세, 항상 부가세들은 여러분요,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죠.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항상 그때그때 다르니까 본세 따라가요. 그래서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가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고 취득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아닙니다. 등록면허세 아니고요. 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부동산 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도 여기 없잖아요. 여러분들 아니고요. 그 다음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층구, 항상 재산세 층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부는 자, 얘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입니다. 당했어요. 그래서 종부세하고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두 개가 여러분이요 정답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으로서 항상 설정일자 관계없이 피담보 채권에 우선해서 징수되는 그런 세금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요 정답이 2번이었고요. 자, 그럼 계속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시면요, 여러분. 다음 문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28번 문제 한번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우리가 취득시기는 또 양도소득세 취득시기와 취득세 취득시기는 최근에 또 이거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어요. 양도소득세 29회 시험 때 취득시기가 양도 및 취득시기가 문제 나왔죠. 그 전에 28회 시험 때는 취득세 취득시기가 문제 나왔어요. 28회 시험 때. 29회 시험 때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시기가 문제가 나왔어요. 30회 시험에 또 해거리 해가지고 이렇게 취득세, 자, 취득시기가 문제가 또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래서 보시니까 뭐 그럼 31회 시험 같으면 뭐 32회 시험 같으면 또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시기에서 문제가 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또 높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봤을 때 요거는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5번 쯤을 보시면요.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물건 등기를 그랬는데 매립간촉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했을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공사준공인가일, 공사준공인가일. 그 전에 뭐 사용승낙이나 허가받았다 그러면 그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간주 취득은 중빠른 날, 사실상 지목 변경일과 공부상 지목 변경을 비교해서 중빠른 날이었고요. 그 다음에 매립간촉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할 때는 언제냐? 비교해서 제가 마지막 마무리 때도 알려드렸었습니다. 매립간촉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했을 때는 공사준공 인가일이죠. 자,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9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 그랬는데, 요 1번에 보시면, 우리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 항상 제가 강조 드렸던 것이 대수원 포함인지 제외인지 꼭 확인하시라고 그랬죠? 대수원 제외하고, 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총액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 요거 개수로 인한 취득. 자, 그래서 공동주택이요. 단독주택 아니고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뭐한다? 비과세한다. 우리가 대수원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다. 요거 우리가 계속 강조 드렸고 제가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비과세. 자, 1번이 여러분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들은 다 과세가 되는 경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9번 문제 1번이 여러분 정답 되겠습니다. 형제간의 부동산을 교환한다거나, 자, 교환은 거래 양당사 모두에게 취득세부가 될 수 있고, 직계 전속으로도 거주하는 주택을 증여받았다. 자, 취득세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불문하고 취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과세가 되고, 파산 선고로 인해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법원이 개입돼 있으니까 배우자 직계준비 속간에도 유상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고요.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누가 취득세 납세 문제가 되냐 배웠죠? 29회 시험에서도 지문이 나왔었는데,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조합원이 납세 문제가 되고,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이 납세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여러분 정답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취득세 세율 문제가 제가 작년에는 29회 시험 때는 취득세 세율 문제가, 표준세율 문제가 안 나왔어요. 세율 문제가. 그래서 제가 올해는 취득세 세율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자고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세율, 표준세율 다양하게 연습 많이 했고, 이렇게 높은 거 골라라 이런 문제도 우리가 연습을 했었습니다. 자, 상속으로 주택 아닌 건물을 취득에 따르면 우리가 저한테 배운 분들은 암기 338이죠. 농지 아니니까 338, 2.8%가 되겠고요. 사회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독자의 기부에 의해서 건물을 취득했다. 그러면 증여, 기부 같은 무상 취득은 무독립 8.15인데, 이렇게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정당이라든가 무슨 종교 제사단체라든가 비영리 사업자죠. 즉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독립 2.8%가 되겠죠. 일반인이었으면 3.5%인데, 무독립 8.15 3.5%인데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했으니까 2.8%입니다. 영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취득했다. 요거요, 우리가 매립간 촉으로 인한 토지 취득은 원시 취득으로서, 원시 취득은 2.8%예요. 근데 자, 이런 거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매립간 촉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2.8%인데, 근데 매립간 촉으로 그냥 토지를 취득하면 2.8%인데, 매립간 쪽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이게 사실은 0.8%예요. 이게 감면을 받아가지고. 자, 근데 어떻든 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리법인이 했다. 자, 그래서 2.8% 또는 0.8% 정도 되니까 요거는 다른 것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취득 당시 가액이 9억 원인 주택법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를 취득했다. 여러분요, 우리가 유상거래로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인하 세율이 정되죠. 그래서 취득가액에 따라 6억 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2%, 9억 초과 몇 프로요? 3% 세율이 정됩니다. 자, 이거 얼마라고 했어요? 9억 원이니까 6억 초과 9억 원 이하, 9억까지는 몇 프로입니까? 이건 2%입니다. 그래서 2% 세율이 정되고, 그 다음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우리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매매, 교환, 공매, 경매 같은 유상거래로 우리가 농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자, 우리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U10, 20이요. 저한테 배운 분들 U10, 20. 그래서 농지를 매매 교환도로 취득했다 유상거래로 U10, 1,000분의 10, 1%에다 2% 플러스해서 3%가 됩니다. 자, 그렇죠? 농지 이외 부동산, 농지 주택 이외 부동산, 상가나 일반적인 토지를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U10, 20, 4%잖아요. 근데 농지는 3%입니다. 그래서 최고 높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3%가 지금 제일 높죠.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우리가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이
표준세율이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재산세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많이 9, 10월 달에 제 강의 들었던 분들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통영이나 또 백선이나 베스트 오브 베스트 하면서 이런 문제를 많이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자, 먼저 보시면 별도 합산상 토지는 암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토지. 자, 토지는 세율 구조, 비례세율 대상이냐, 누진세율 대상이냐를 항상 주의하라고 했는데, 분비는 종류에 같더니 별로였더라. 분비, 종류, 별로. 이렇게 배웠죠? 분비는 종류에 같더니 별로였더라. 그래서 별도 합산상 토지는 별로예요. 누진세율 정도죠? 별로. 누진세율입니다. 분리대상 토지는 분비, 비례세율입니다. 분비, 비례세율이고. 그 다음에 광역시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완한 법률,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자, 그래서 우리가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우리가 어떤 간에 건축물은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건축물은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25, 05, 이건 0.5%죠.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1,000분의 5, 0.5% 비례세율 정도입니다. 건축물 하여튼 잘 모르겠으면 제가 건비 이렇게만이라도 외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건비 맞습니다. 주택은 여러분 별장은 4% 비례세율인데 별장을 제외한 일반 주택은 0.1, 0.4, 0.1에서 0.4, 0.104 몇 단계요?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죠?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자 별로하고 그 다음에 주택 얘가 누진세율이 적용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을번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얘네들이 누진세율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여러분 저랑 공부했던 분들 분비는 종류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건축물 건비 잘 모르겠으면 건비 그 다음에 주택은 별장은 4% 비례세율, 별장 이외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 그 다음에 자 선박과 항공기는 0.3% 비례세율, 고급 선박 5% 비례세율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연습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강의 9, 10월 강의를 자 끝까지 강의를 들었어야 되는데 평상시 문제 풀 때도 이런 거 연습했었고요. 특히 9, 10월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31번 문제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문제 보시면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재산세 비과세 문제가 28회 때 나왔었고요. 작년 29회 때는 안 나왔고 30회 올해 비과세 자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잘 보시라고 했었는데 무난한 거 그냥 나왔어요. 자 보십니까 여러분요. 자 여기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5번을 보면 여러분 5번을 보시면 자 이거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최종님 시험님 자, 제 강의를 기본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림자로 끝나는 이냐 비과세 이거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림자로 끝나는 이냐 림자로 끝나는 이냐 비과세잖아요. 림자로 끝나는 이냐 비과세. 그래서 최종님 시험님 얘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5번이 여러분 정답이 되고요.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지자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무상 사용할 때가 비과세지 유료로 사용하면 요거 과세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한국농어촌공사 같은 법 규정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게 수여하는 농지 요거 뭡니까? 뭘 생각나세요? 종농, 매사, 농 요거 분리과세하는 토지입니다. 분리과세하고요. 법인 및 단체 소유인데 예외적으로 분리과세하는 농지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 제방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그래서 여기 좀 헷갈렸을 거예요.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비과세인데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비과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특정인이 전용하는 요것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3번을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조건 외울 때 도로 하천 제방 랩하듯이 외웠었죠.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비과세예요. 그런데 요거는 그냥 제방은 비과세인데 이렇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이니까 뭔가 냄새가 나죠. 그래서 이게 3번을 또 골라서 이렇게 실수했던 자 이렇게 했을 수강생들이 많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요거 요거 냄새가 요걸 좀 냄새가 났었는데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지문을 다 봤으면은 좀 또 이렇게 3번하고 5번 중에서 림자로 끝나는 의미와 비과세 여기 또 떠올릴 수 있을 것이고 제 음성이 그래서 요거 통제보구역 내에 있는 4번 지문은 통제보구역 내에 있는 요 전답과수원 및 대지는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과세고요. 통제보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비과세인데 단 농지하고 대지는 과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과세고. 근데 이래서 3번과 5번이 헷갈렸을 건데 5번 림자로 끝나는 의미야 비과세 요거만 좀 기억했으면 제 음성이 들렸으면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조금 헷갈렸습니다. 3번과 5번이 헷갈렸으려 믿고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3번 문제를 보시면요.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33번 문제는 보시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 9월 30일이다는데 우리 건축물은 언제입니까? 이건 당연히 여러분들 7월 16일부터 이제 7월 31일까지가 자 되겠고요. 납기 상시처럼 이거는 알고 있었어야 되는 문제이고 재산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 여러분 부과합니까? 이건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해야죠. 실질과 전칙상 당연히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무자별로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주택과세 표준을 합산하여 이거 틀렸잖아요. 자, 여러 개 주택이 있을 때는 주택별로 각각 소유자별로 합산하지 않고 주택별로 각각 개별과세합니다. 다만 재산세는 원칙 물세라 주택부는 개별과세하는데 다만 주택의 건물과 토지 세 계산할 때 건물과 토지는 합산하고요. 제가 항상 그랬죠. 건물과 토지는 합산하지만 주택은 원칙 주택별로입니다. 그래서 주택별로 자, 세 계산합니다. 자, 주택별로 건물과 토지 나왔을 때 건물과 토지는 합산하지만 주택별로 각각 개별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지금 보니까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한다. 납세문자 신청을 받아. 그러니까 첫 번째 요건이 재산세 불납은 납부할세가 얼마예요?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해야죠. 자, 초과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 맨날 했습니다. 납세문자 신청을 받아서 두 번째 요건이죠. 세 번째 요건 지자체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허가받아서 할 수 있죠? 물납을 허가받아 할 수 있다. 그래서 물납의 요건 4가지 우리 많이 했습니다. 납부할세액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세문자 신청을 받아 더 다른 시군구 안 되고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허가받아 할 수 있다. 4가지 요건 많이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옳고요. 그 다음에 5번 보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순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는데 여러분 재산세 우리 토지 건축물 주택 부동산은 시가 표준액에 반드시 과세표 결정 시에 공정 시장가의 비를 곱하잖아요. 자, 그런데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요? 70%. 주택은 몇 프로입니까? 60%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100분의 60을 시가순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여러분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34번 문제 등록면허세 문제 한 문제 나왔네요. 자, 등록면허세 한 문제 나왔는데 요 등록면허세도 지문이 원래 등록면허세가 짧은데 요 문제는 지문이 굉장히 깁니다. 올해. 자, 그렇지만 답은 우리가 이거 맨날 한 거였어요, 여러분들. 자, 뭐냐면 신고 의제에 관한 건데요. 자, 2번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았어요. 근데 등록하기 전까지 뭐 했다? 납부를 했다.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했다 그러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죠. 신고한 것으로 보니까 무신고, 이거 시험에 이미 기출이 또 몇 번 됐던 거죠.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제목이 이것은 우리가 제가 항상 신고 의제로 여러분께 제목을 제가 붙여드렸었습니다. 신고 의제로. 그래서 자,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자가 법정 신고하겠네 신고하지 않았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했다 그러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죠, 의제. 자, 그래서 신고한 것으로 보니까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깎아준다고 그래도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자, 틀렸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문제는 지문이 길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요거는 평상시에 신고의제는 많이 출제가 됐었고 우리가 강조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3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5번 문제 양도소득세 문제인데 올해 양도세가 문제가 좀 어려웠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요. 자, 소득세법상 고조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세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로 자,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먼저요. 요 3번 지문을 바로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배웠던 거죠. 그래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1년 미만이면 50%고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고 그죠? 40. 그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자,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 같이 가죠. 그래서 1년 미만이면 조합원 입주권도 몇 프로입니까? 40%고요. 거주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요게 포인트였어요. 조정대상 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요. 주택 입장소 선정된 집이. 요 문제는 제가 조금 이의제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그래 놓고 여기서 조합원 입주권 제외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조합원 입주권 제외란 말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출제자는 분양권을 염두에 두고 출제한 거죠. 주택의 입자로 선정된 지위, 그러니까 요거 분양권을 지금 염두에 두고 출제를 했습니다. 을 양도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상 지역 공고가 난 이후에 이제 했어야 되는데 조정상 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증빙 서류에서 확인이 된다. 자, 이럴 때는 무조건 50% 우리 분양권을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전매했을 때 50% 세율정되는 거 있죠? 그래서 거기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제외하는 건데 좀 과소했죠? 조정상 지역 내 주택 입자로 선정된 집이 50%인데 요 조정상 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후에 자, 이후에 이제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갖고 있다가 조정상 지역 내에서 양도했을 때 50%지 요거 조정상 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이렇게 매매 계약 체결했고 입증이 되고 확인이 되고 자, 이럴 때는 무조건 50%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미만이면 4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분양권 40, 2년 이상이면 6에서 42%가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3번은 무조건 50% 세율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3번은 조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간에 3번을 여러분들 요거 정답으로 하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확실하잖아요. 과세 표준 금액이 자, 제가 양도세에서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 정될 때 과세 표준 금액이 1200만 원 이하면 몇 프로요? 6% 세율 정되는 건 우리가 요 시작을 했었죠. 근데 다만 비삼용 토지는 그 6에서 42% 기본세율 정될 때 비삼용 토지는 6에서 42% 기본세율에다가 10% 할증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프로요? 16%부터 32%까지 16%부터 52%까지 자, 요거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비삼용 토지는 과세 표준 금액이 1200만 원이 할 때 16%의 세율이 적용되는 게 맞고요. 자, 미등기 양도하면 70%고요. 자, 그래서 3번 요게 조금 논란은 될 것 같습니다. 3번이 어떻든 간에 정답으로 골랐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우리 양도세 세율 암기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양도세 세율 많이 했는데 요거 3번은 어떻든 간에 조금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외된다는 걸 좀 파악했어야 되는데 요런 거 3번이 어떻든 간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확실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들 3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36번 문제를 봅니다. 요 기준시가 산정 있잖아요. 자, 이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것은 옛날에는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인 시절에서는 자, 양도세가 예전에는 2008년, 7년 이전에는 이게 이제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2008년도부터 우리가 실거래가 과세하면서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시험에 묻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잘 안 나와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 한 번 정도 이렇게 슬쩍 하고 넘어가고 그랬던 건데 이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어떤 건데 근데 제가 문제를 통해서 오후에 뭐 특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 강의할 때 한 번 정도는 제가 요거를 한번 기본서 심화이론 같은 거 할 때 요거를 제가 읽고 지나갔었어요. 뭐냐면 자, 우리가 기준시가 결정에 관해서 시험에 한번 딱 나온 게 있는데 요거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은 기준시가는 양도자산의 종류를 고려해서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불입한, 납입한 요 금액에다가 프리미엄 상당액이요. 이 프리미엄 상당액을 요걸 합한 금액을 우리가 기준시가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요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틀렸어요. 여기다가 이 프리미엄 상당액을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에 대한 이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으로 해야 되는데 프리미엄 상당액이 빠져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기준시가에 관한 거 사실은 우리가 자세히 제가 강의 안 했지만 그래서 요거는 요 4번 지문은 기출이 된 적이 있어서 요 4번 지문은 제가 문제 속에서 이렇게 살짝 우리가 봤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간에 4번이
이게 출제가 자, 정답이고요. 자, 이게 출제가 됐네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저 수업을 충실히 그래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강의를 항상 이렇게 충실히 계속 이렇게 뭐 어떤 강의 한 특정 부분 강의만 이렇게 듣고 아니면 어떤 특정 하나만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요즘은 이렇게 세법이 전반적이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많이 그 골고루 알고 있어야 있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하게 가지고서는 얄팍하게 공부해 가지고서는 또 쉽지 않게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를 충실히 저랑 같이 공부했으면 요거는 한두 번 정도 4번쯤은 봤던 내용인데요. 어떡하네 4번이 프리미엄 상당액 빠져가지고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37번 문제 있죠. 요 문제가 이제 요번에 30회 시험에서는 계산을 위한 말 그대로 막 그 숫자 계산하는 그런 계산을 위한 사칙 연산이 동원돼서 계산을 위한 계산 문제가 많은 문제는 그런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요 37번 문제를 통해서 사실은 부담부 증여 시에 양도 차익 계산과 관련한 계산을 또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물어봤는데요. 결국은 요 37번 문제가 사례 문제고 계산 문제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작합은 국내에 있는 양도세 대상 X 토지를 2010년 시가 1억 원에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2019년 배우자 을에게 증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배우자 직계존미소간의 부담부 증여인데요. 다만 X 토지에는 금융기관 차입금 5천만 원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럼 5천만 원이 채무액 상당액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를 이게 이제 포인트였어요. 근데 을이 인수한 사실은 채무 부담 계약서에서 이게 확인이 됐다는 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배우자 직계존미소 간의 부담부 증여는 무조건 요거 증여로 추정하고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죠. 배우자 직계존미소 간의 부담부 증여는 항상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러면 틀리잖아요. 채무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채무인수 사실이 입증이 되니까 양도로 보는 경우입니다. 채무액 상당액이 X토지 증여가액과 증여시 상속증여세법의 평가가액은 증여 당시 재산가액은 자, 각각 2억 원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증여 당시 가액은 2억 원이고요. 자, 그러면 다음 중 틀린 거 그랬는데 여러분요. 예, 요 문제를 보시면 요 2번 질문부터 보시면 배우자 직계존미소가 부담부 증여로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제외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은 공짜로 받은 거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증여로 추정되니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요. 을이 인수한 채무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자, 우리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갚아야 할 돈을 수증자 대신 갚아주니까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았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 갑이 있는데 갑과 을이 있습니다. 자, 배우자 을이 있다고 치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시가 2억 상당의 토지를 증여하는데 여기에 채무액 상당이 얼마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5천만 원이 채무액이고요. 이 5천만 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수증자가 요거 인수하기로 했고요. 배우자 직계존미소간이지만 인수하기로 했고 증여자 수증자입니다. 인수하기로 했고 요것이 입증이 됩니다. 자, 채무인수액 상당액. 그러면 자,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그래 내가 알아서 갚을게.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요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채무인수액은 양도에 해당하고요. 자, 그래서 이 채무인수액 상당액이 지금 5천만 원, 요거는 이제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채무인수액 상당액 5천만 원 양도에 해당합니다. 근데 자, 여기 2억 토지에서 2억에서 요거 5천만 원을 뺀 나머지 1억 5천만 원, 요거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부분은 요거는 이제 요거는 증여에 해당되고요. 그렇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요. 증여에 해당되고. 그래서 여기 수증자에게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인수액 상당액 요 사례 같으면 5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는 이제 증여자한테 양도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증여자한테 5천만 원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증자는 전체 증여받은 자산가액에서 갚아야 하는 돈 5천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뭐요? 증여에 해당되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3번 지문을 보면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자 2,500만 원이다 그랬는데, 양도로 보는 부분의 저 취득가액은 2,500만 원이다. 자,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5천만 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도차익 계산 시 부담부 증여 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제가 그런 얘기 드렸어요. 부담부 증여 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여러분 여기 보겠습니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재산가액 자, 여기다가 양도 당시 재산가액 곱하기 증여받은 재산가액분의 채무 인수액을 곱해서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은요. 그러면 여기서 양도 당시 재산가액은 2억이에요.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양도 당시 재산가액은, 자,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2억이에요. 이거 항상 논리적으로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 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어떤 거냐?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이 요게 이제 양도가액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채무 인수액 상당액이 항상 양도가액이 된다. 근데 취득가액은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재산가액이에요. 여기서 1억에 여러분 취득했죠? 자, 취득 당시 재산가액은 1억이었고요. 자, 그러면 봅니다. 시가 1억 원에 취득했다고 그랬으니까 취득 당시 재산가액은 1억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증여재산가액분의 증여재산가액 2억 원, 증여재산가액분의 채무인수액 5천만 원. 요건 똑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거 자, 5천만 원, 2억에 5천만 원이니까 요거 4분의 1이죠. 4분의 1이네요. 그러니까 4분의 1이니까 요거 얼마입니까? 자, 2,500만 원이 취득 가격이 되겠습니다. 1억에 4분의 1을 되는 거니까 2억이고 5천만 원이니까 이거 4분의 1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1억에 4분의 1이니까 2,500만 원. 요게 이제 취득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부담부 증여 시 양도차익 계산하는 문제가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자, 요번엔 이렇게 또 좀 더 복잡하게 이제 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어보고 있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4번까지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4번까지는 우리가 사실은 배웠어요. 그런데 요 5번 지문 같은 것은 제가 어떤 거냐면 5번 지문은 여러분이 낯설게 처음 보는 거였을 텐데 지문이 좀 어떤 내용인가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깊은 내용이라, 소득세법 시행령 내용이라, 깊은 내용이라 우리 기본서에 있어요. 우리 해커스 기본서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자세히 강조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어떤 거냐면 요거는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과 대상이 아닌 자산을 함께 양도할 때 부담부 증여 시 양도차익 계산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자, 요때 이제 갑이 X토지와 증여가액 2억 원인 양도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Y 자산을 함께 을에게 부담부 증여했다. 그러니까 양도세 대상 자산과 대상이 아닌 자산을 함께 부담부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럴 때 을이 인수한 채무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X토지 양도로 본다 그랬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이렇게 계산을 해요. 자,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과 대상이 아닌 자산을 함께 양도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때 채무액은요, 자, 양도세 대상 자산과 아닌 자산을 함께 양도할 때 부담부 증여, 그때 채무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합니다. 자, 총채무액 있죠? 총채무액 곱하기, 자, 총채무액. 그래서 여기 전체 총채무액 곱하기, 자, 채무액 곱하기 전체 증여재산, 전체 증여재산 가액 분의 요거는요 전체 채무액 상당액을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과세대상 자산 있죠? 그래서 과세대상 자산, 그래서 양도세 대상이 되는 과세대상 재산가액 있죠? 재산가액. 요거 이제 기본서 보면 우리 해커스 기본서에 양도세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특히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담부 증여에서 우리 요 시행령 내용이 우리 해커스 교재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총채무액이 지금 얼마냐면 총채무액은 5천만 원이었죠? 자, 5천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전체 증여상가액은 X토지 가액이 2억, 또 그 다음에 Y토지 가격이 지금 2억이죠? 2억이고, 그러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4억입니다. 그래서 4억이고, 4억. 그 다음에 자, 양도세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이 얼마였습니까? X토지 가액이 대상이 되는 X토지 가액이 2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약분하니까 4억 2억이니까 약분하니까 2분의 1이고요. 자, 5천만 원의 2분의 1 절반이니까 채무액은 얼마가 됩니까? 2,500만 원이 됩니다. 2,500만 원. 그래서 요거 정답은 여러분 보세요.
갑이 엑스토지와 증여가액 2억 원인 시가 2억 원인 양도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Y자산 함께 을에게 부담부증했습니다. 이럴 때는 을이 인수한 채무액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엑스토지 양도로 본다 그랬는데 5천만 원이 아니라 얼마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아니라 그 중에서 이 안분을 통해서 2,500만 원만 요 채무 인수액 상당액에 해당하고, 자,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경우에는 5번의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2,500만 원이 됩니다. 자, 5천만 원이 아니라요. 자, 그래서 5천만 원 전부가 아니라 그 중에서 2,500만 원 부분만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요거 양도세 대상인 자산과 아닌 자산을 함께 양도할 때, 함께 부담부증할 때 양도소득세 관련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좀 깊은 내용이었고 여러분들이 낯설고 그래서 요거 좀 어렵게 느껴졌을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차피 뭐 양도세에서 우리 계산 문제 한 문제 제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요거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요런 내용이었다는 거 한번 알고 갑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38번 문제예요. 이게 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낯선 또 지문들이 들어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소득세법상 농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섬용 토지 관련한 내용도 또 이렇게 물어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농지라는 것은 양도세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란 뭐냐? 이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논밭, 과수원, 세개 지목이라는 거, 또 지적공사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농막, 퇴비사, 양수양시도, 농도 이런 것도 포함한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기본서나 요약집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면 우리가 자,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이런 데 있는, 자, 우리 주거지역, 상호지역,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농지 교환분합이나 소득 비과세 요건 배웠습니다. 교환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가액이 큰 편의 얼마? 4분의 1 이하일 때 우리가 또, 그리고 신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비과세한다 배웠죠, 여러분들? 우리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농지 요거요, 8년 제촌 자격 농지 양도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뭐 30km 통작거리, 뭐 30km 이내에 되고 어쩌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짝 한번 우리가 심화 이론할 때 제가 살짝 하고 지나갔습니다. 뭐 이런 것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하기가 그렇고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보시면 여기 4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국토계획 및 융합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면 그린벨트잖아요, 여러분. 이런 데 있는 농지는요, 비섬용 토지로 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도시지역 내에 있는 농지, 부재지도 농지라든가 이렇게 도시적 내에 있는 농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칙적으로 비섬용 토지에 해당하는 거지, 개발제한, 도시지역 내라도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같은 데 있는 데는 농지가 있어야라는 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농사짓는 농지는 비섬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비섬용 토지가 아니에요. 딱 보면 냄새가 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낯선 지문이 혹시 또 31회 시험에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또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낯선 지문이 나오더라도 세법은 이렇게 잘 보면 뭔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눈치를 좀 챘어야 돼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내에 있는 농지니까 비섬용 토지에 해당한다. 그럼 틀리겠죠? 또 이 농지가 있어야 할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섬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한다, 틀렸습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요게 이제 정답입니다. 그래서 4번이 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낯선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낯선 것들이 나와서 양도소득세에서 요 문제들이 낯선 것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꼈을 그런 문제였지만, 지금 해설 강의를 듣다 보니까 나머지 또 맞춰야 될 것들이 또 확실하게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자, 보겠습니다.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거주자 갑이 국에 있는 양도세 대상 X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했다. 자, 국외를 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도 우리가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요, 4번 지문을 바로 보겠습니다. X 토지에 대한 양도책에서 장특공제를 공제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자,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국가경제까지 우리가 신경 써가지고 장기 보유 유도 안 해주죠,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외산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는, 국외산 양도시에는 여러분 우리가 장특공제, 자, 국외산 양도시에는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제는 우리가 공제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근데 뭐는 돼요? 기본공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외산 양도의 경우에도 깔아줍니다. 국외산 양도 시에는 물납 안 되잖아요. 자, 물납은 안 되고. 근데 분할 납부는 허용된다.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연습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외산 양도 시에는 분할 납부는 허용되고요. 자, 그래서 국외산 양도 시의 경우에는 장특공제, 장기 보유수별 공제는 자,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거, 국외산 양도 시. 그래서 이거는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여러분 정답이 요건 좀 고를 수 있었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40번 문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문제입니다. 종부세 올해 개정도 많이 있었는데 뭐 개정된 지문이 나오긴 나왔네요. 자, 그런데 뭐 4번 지문 같은 거 보면 제가 종부세 분할 납부요. 제가 맨날 수업 시간에 들었던 400만 원으로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400일 때 최대 분납 가능 금액은 얼마냐? 여러분께 맨날 예를 들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400만 원일 때 자, 납기내 최소한 250 깔고 나머지 금액 최대 얼마 분할 납부할 수 있다? 150만 원을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 6개월 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요거 개정 내용 요 4번 지문은 제가 맨날 수업 시간에 예를 들었던 그 예입니다. 400만 원일 때 최대 분납 가능 금액 150. 해당 세액에서 500만 원 이하일 때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150만 원을 최대 분할 납부했다. 요거 맨날 제가 수업 시간에 예를 들었던 내용이고요. 자, 근데 1번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재산세나 종부세에서는 항상 여러분 대상인지 아닌지 나올 때 재산세, 종부세에서는 토지가 나오면 반드시 토지 유형을 구분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대상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종부세 과세 대상 토지에서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토지가 나오면 반드시 토지용을 구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제가 항상 그랬을 때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문자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정된 공원제한 환경지관이며, 여러분들 생각나세요? 제가 맨날 우리 제 요약집에도 그렇고 비교가 돼 있고 우리 마지막 동영이라든가 백선이라든가 마지막 베스트 오브 베스트 할 때도 맨날 요거 비교해서 했었습니다. 공원전 환경지관이면은 요거 뭐 한다고요? 환경지관이면은 요거 분리과세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환경지관이면 분리과세하고, 자, 분리과세 대상 토지니까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거하고 제가 맨날 비교했었는데 어떤 걸 비교했었냐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환경지구 안에면은 있죠? 자, 공원자연 환경지구 안에이면은 요거는 자,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임의하니까 뭐 한다? 분리과세한다. 자, 그래서 분리과세하자. 근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보존지구 안에 임의하 있죠? 보존지구 안에 임의하. 요거는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요거 국립공원, 도립공원 같은 데 있는 보존지구 안에 임의하는 뭐하고? 요건 비과세하고. 근데 공원자연 환경지구 안에 임의하. 요거는 환경지구 안에 임의하는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임의하니까 뭐 한다? 분리과세한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토지용 구분 우리가 할 때 계속 비교해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리과세하니까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닌 거 1번에 바로 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을 바로 고르셨으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전반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올해 30회 시험에서는 자, 양도소득세에서 안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한 세 문제 정도가 좀 여러분들이 좀 까다로웠던 그런 문제였고, 그렇지만 또 그 중에서 세 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는 또 답을 잘 보면 또 보였던 그런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간에 수험생 여러분들은 자, 어렵게 그런 문제들 몇 문제만 보면 이 시험이 어렵구나 이렇게 느꼈을 자, 체감하는 난이도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높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간에 여러분들 나머지 내용들은 이렇게 보다시피 우리가 평상시에 수업을 충실히 들은 수험생이면 맞췄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다수 또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좀 까다로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지문이 아주 짧고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평상시에 그러니까 강의는 항상 그 기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90월 강좌까지 충실히 이렇게 계속 따라서
들으면 합격하는 고득점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어떻간에 문제가 전반적으로 그랬지만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30일의 시험을 혹시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기본부터 기초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여러분 밟아서 9시월까지 흔들림 없이 강의를 쭉 충실히 들으시면 시험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세법 어느 정도 점수는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를 마치는데요.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 당락에 상관없이 여러분 그동안 고생하신 여러분께 자, 응원과 격려에 제가 갈채를 보냅니다. 혹시라도 시험에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은 제가 축하 인사를 드리고요. 또 이 강의를 해설 강의를 듣고 있는데 만약에 아깝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만약에 블루를 삼키고 계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시험은 또 내년에 다시 또 보셔서 여러분들 합격하면 뭐 그 1년 빨리 합격하든 1년 늦게 합격하든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안 되신 분들은 하여튼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다시 해서 도전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전반적으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시험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기초부터 시작해서 9시월 과정까지 이렇게 쭉 강의를 충실히 들으시고 공부를 하셔야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점수를 득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문제로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가 몇 문제가 의의 범위에서 나왔고 저 깊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문제 때문에 또 체감하는 난이도는 높게 느껴질 것이고, 자, 그렇지만 또 우리가 공부하다 문제 해설 강의를 들어보면 또 이 문제를 왜 틀렸지? 이거 배운 건데 이런 문제들이 또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도 항상 31회 시험도 평상시에 이렇게 쭉 기초부터 9시월 과정까지 충실히 공부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합격하신 분들은 제가 축하 인사를 드리고요. 특히 안 되신 분들 여러분 힘내시고요. 다시 도전해서 합격하시면 내년에 합격하시면 뭐 별거 아닙니다. 1년 빨리 합격하든 늦게 하든 아무도 뭐 그건 뭐 이제 나중에 아무도 것도 아닌 일이 되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를 마치는데요. 여러분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고생하신 여러분께 응원과 그 다음에 격려의 갈채를 보냅니다. 여러분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께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제가 응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